네, 그냥 내리막길을 뛰어 내려가는데 이제 붕 떠가지고 바닥에 철푸덕 했는데 그 나무 그루터기에 허리가 찍혔습니다. 딱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지하철 타야 되니까. 근데 문이 딱 열리는데 사람들이 꽉차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황해가 열리듯이. 아, 이거 진짜 리얼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위라카의 박입니다. 오늘은 아주 멀리서 특별한 분이 오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국립재활병원에서 환자로 있었던 오뚜기 36기 백민준 단풍국 아저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캐나다팀 소속 백민준 씨는 금메달 1개를 포함해 5종목에서 모두 메달을 따냈습니다. 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7. 종목은 자유형 200m 장거리고요. We'll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Ooh, you catch me like a leaf falling from a tree. If I be a shooting star, you make a wish. 아, 왜 뒤에 아저씨를 붙이세요? 이제 아재죠. 멋있는데. 아재가 좋습니다, 이제는. 아, 근데 앞에 뭐라고 하죠? 오뚜기 뭐라고요? 오뚜기 36기. 그게 무슨 뜻이죠? 그 기수가 있습니다. 아, 오뚜기 기수라고요? 네, 원래 그 국립재활 같은 경우 3개월에 한 번씩 로테이션이 되는데 그 기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뚜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서 다시 일어난다 이런 의미인가요? 맞습니다. 오뚜기 36기. 아, 그런 정말. 의미죠. 예. 그냥 한국에 오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동생 결혼식도 있었고요. 오. 제가 이제 뭐 휠체어를 오래 타다 보니까 손목도 안 좋아지고 해서 네. 이제 뭐 치료도 좀 받고요. 그 다음에 제가 캐나다에서 운 좋게 캐스팅이 돼서 영화 촬영을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배우신 거예요? 새내기 배우라고 해주시면은 신인 배우, 신인 배우. 네네네. 감독님께서 제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영화 내용을 수정해가지고 저의 인생이 반영이 된 그런 작품. 와, 그러면은 민주님의 실제 어떤 이야기도 스토리에 반영이 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와. 아, 그렇다면 지금 좀 이제 오래된 이야기인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휠체어를 타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몇 년 정도 휠체어를 타신 거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사고 났고요. 한 횟수로 25년 차. 아, 25년. 휠체어 생활을 한 것 같아요. 와, 그럼 저 완전 대선배님, 휠체어 대선배님이시네요.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휠체어를 타게 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참 인생이 재밌는 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학업 성적이 좋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부모님께서 진지하게 민준아, 사실 공부로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거나 그럴 현실적으로 힘들다면 예전에 네가 하고 싶었던 배우를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래서 고등학교 때 오디션을 봤는데 운이 좋게 합격을 해서 기획사에 들어가서 와. 제가 주연을 맡은 영화를 촬영하다가. 주연이요? 네. 아니, 어떻게 처음부터 주연이. 인생은 꿀이니까요. 인생은 꿀이다! 여기서 꿀이 나온다고? 네, 운이 좋았어요. 네. 네, 거의 마지막 씬까지 촬영을 하다가 제가 이제 산에서 뛰어내려가는 씬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발을 헛디뎌서 네, 허리를 크게 다쳤죠. 산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이게 높은 데서 떨어졌으면 억울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리막길을 뛰어내려가는데 이제 여름에 풀이 미끄러우니까 네. 붕 떠가지고 바닥에 철푸덕 했는데 그 나무 그루터기에 허리가 찍혔습니다. 네. 그럼 그 당시에 좀 기억이 나세요? 생생하게 아직도 나요. 가끔씩 이제 악몽으로 다가오기도 하고요. 네. 딱 떨어져가지고 일어났는데 악소리밖에 안 나는 거예요. 네. 근데 뭐 움직이는 거는 걸어서. 그래서 저는 단순히 타박상 아니면 디스크라고 생각을 했어요.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도 뭐 엑스레이 찍고 CT 촬영을 하더니 아직까지는 좀 경과를 지켜봐야 됩니다 했는데 그 다음날 소리가 안 날 정도로 통증이 동반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리가 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왼쪽이. 이제 응급수술을 받게 됐어요. 수술을 받고 나서 한 일주일이 지났을까요? 그때 이제 완전히 마비가 진행이 된 상태였어요. 수술은 잘 됐다고 하는데 네. 이게 뭐 신경 쪽이다 보니까 다치고 6개월 만에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았죠. 그때 심경은 좀 어떠셨어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사실은 나도 이제 뭔가 부푼 꿈을 안고 너무 잘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양하지 완전 마비입니다. 선생님, 알아듣기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다리에도 그렇고 감각도 없고 움직일 수가 없어서 휠체어를 타야 될 것 같아. 언제까지요? 글쎄 평생요? 지금 당장은 의학적으로는 그래,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또 부모님, 가족들은 좀 어떠셨어요? 차라리 자식보다 내가 더 아팠으면 하는 그런 심정으로 뭐 간병에 엄청 노력하셨죠.
내가 부모라도 저럴 수 있을까 내 자식한테, 그럴 정도로 헌신을 해주셨어요. 제가 또 나름 불러라 백곰 구독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이제 스토리를 네. 제가 좀 보니까 네. 처음에는 그 집 밖을 안 나가셨다고. 한 2년을 네, 제가 치과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 어떤 마음이셨어요? 일단은 제가 장애인이 된 거, 다리를 못 쓰고 이제 더 이상 걷지 못하는 거를 부정을 했어요. 그 현실을 부정을 하고 싶었고, 나는 언젠가는 걸을 수 있을 거야.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하면서도 이제 현실은 내가 내 혼자서 대소변도 못 가리는데 감각도 없고 거의 바닥을 찍고 좌절에 좌절을 거듭했고, 한 2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의 그런 근심 걱정이 확 보이더라고요. 그래, 내가 뭐 당장 여기서 죽을 게 아니면은 좀 밝은 모습을 보여주자 해서 그때 약간 좀 터닝 포인트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수영이었고요. 네. 그래서 수영도 운 좋게 재활 치료를 받다가 그 당시 국가대표 감독님한테 눈에 띄어서 네. 한번 도전해 보지 않을래요? 그래서 저야 이제 완전히 좋은 기회다 생각해가지고 진짜 이악 물고 열심히 해서 결국은 저희 어머니 목에 금메달 하나 걸어드렸어요. I'm running your way, but you push me away. Your lifeline, losing your mind. I'm here for you, babe. I loved you the same this whole time. So tell me. 제가 그 스토리를 보니까 수영 시작하자마자 처음 출전한 대회에서 네. 금메달. 네. 와, 그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요? 원래 다치기 전에도 수영은 할 줄 알았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도 막 호기심이 든 거죠. 아, 내가 하체를 못 쓰고 발차기가 안 되는데 수영이 가능할까? 선생님의 지도하에 수영을 하는데 이게 될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네. 네. 아니, 그때 당시 영상을 보니까 어깨가 이만하시더라고요. 네. 그때 덩치도 엄청 좋으시고 네네. 피지컬이 그때 운동을 엄청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부 분들은 이제 그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역도하세요. 네. 제가 기억나는 게 6개 종목을 참여해서 5개 메달을 따셨다고. 네네. 이미 이제 현역으로서 거의 최고를 달리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캐나다로 가게 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죠? 소위 말하는 현타가 왔어요. 운동선수는 이제 수명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내가 운동만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첫 대회를 마치고 제가 수능을 봐서 장애인 관련된 특수체육교육과에 진학을 해서 졸업을 하고, 근데 이게 취업도 쉽지가 않았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런 거는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시민의식이나 사람들이 네네. 장애인을 바라봤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삶이.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선진국, 뭐 영어 공부도 좀 해보고 네. 한번 경험을 해보고 오자 했는데 지금까지 눌러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한국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네. 어떤 느낌이었어요? 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자면요, 운전을 하다 가다가 정말로 막 급한 상황이 와가지고 화장실을 가야 돼요. 고속도로 휴게소가 마침 있길래 급하게 주차를 장애인 주차장에 앞에 하고 화장실을 갔어요. 근데 네. 진짜로 한 2-3m만 가면 이제 버튼만 누르면은 위기를 네. 모면할 수 있는 네. 상황인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가 버튼 누르더니 뛰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이 이제 네. 버튼 누르면 좀 천천히 닫히잖아요. 네네네. 어떻게든 저는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그냥 일반 화장실 가가지고요, 네네. 휠체어가 안 들어가는데 바짝 붙여서 브레이크 채우고 진짜 날라갔어요. 날라가서 급하게 볼일을 보고 왔는데 아직도 그 상황이. 근데 제가 알기로는 또 어떤 한 감독님의 눈에 띄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학원을 다니면서 이날에 정말 내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살아보고 싶다 느껴서 방법을 이제 모색을 했습니다. 문화체육 예술적으로 국익이 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영주권을 빨리 내주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미 한국에서 대표팀을 은퇴하고 운동선수로 은퇴를 하고 왔는데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었던 것 같았어요. 그러던 와중에 휠체어를 탄 덩치가 저보다 더 좋으신 분인데 스몰 토크를 진행하다가 이제, 야, 너 그러면은 굳이 학교 다니지 말고 그냥 운동을 해볼 생각이 없어? 너 수영했다며. 근데 나 그 방법을 몰라. 그랬더니 아주 너무 친절하게 알려주시면서 이러한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코치님을 만나서 너 상황을 얘기해서 운동을 한번 해봐라. 네가 몸이 괜찮다면. 바로 달려갔어요. 은퇴는 했지만 그래도 기록이 나쁘지는 않았나 봐요, 코치님이 보시기에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팀에 들어갔고 영주권을 받고 캐나다 대표로 해가지고 제가 메달을 따게 됐죠. 또 캐나다 대표로
어떤 메달을 따셨나요? 수영 선수들은 이제 주종목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체력도 좋고 해가지고 개인 혼영, 저병, 배영, 자유형 쪽에서는 참가한 종목에서는 모두 메달을 땄었어요. 타고난 피지컬 소유자이신가 봐요. 약간 도끼를 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와. 이 방법이 아니면 이 좋은 나라에 살 수가 없을 것 같다. 예, 뭔가에 꽂혀서 그렇게. 캐나다는 어땠나요?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사실은 그냥 어학연수 간단하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눌러 살게 된 이유가 진짜 소소한 것들이에요. 밖에 나가기가 너무 편하고요. 턱도 많이 없고요. 그냥 아무런 눈치 안 보고 휠체어를 타고 내가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볼 수가 있고, 제가 처음에는 이제 차가 없어서 지하철을 이용을 했었는데요. 아침에 다들 출근하는 그쵸. 딱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지하철 타야 되니까. 근데 문이 딱 열리는데 사람들이 꽉차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궁금하다. 그래서 이거 좀 기다리면 되지 했는데 황해가 열리듯이. 이거 진짜 리얼로? 네. 제가 근데 그 생각해도 공간이 없잖아요. 황해가 어떻게 돼요? 그분들은 거기에서 내리고요. 와. 저한테 먼저 타라. 도움 필요하면 얘기하라. 이거 진짜 문화 충격이다. 한 5분이 내리니까 휠체어 들어갈 자리가 딱 생기더라고요. 와. 그거를 진짜 경험한. 네, 몸도 근데 그게 체험했습니다. 네. 매일 지하철 타셨을 거 아니에요? 네, 거의 한 2달 가까이 지하철. 그럼 그 출근 시간에 네. 근데 매번 그런 걸 경험하신 거예요? 거의 매번이라고. 네. 지금 너무 충격받았어요. 네, 그래서 정말로 제가 이렇게 장애인이 살기 편한 나라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와. 저는 그래도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이 꽉 차 있을 때 그분들이 내리시는 거는 좀 경험을 몇 번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와 진짜 좋다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와 지하철을 그렇게 타셨다니까. 문화 충격이시죠. 저는 보통 한국에서 이게 생활할 때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란 말이 그냥 정말 자동으로 나오고 입이 배어 있거든요. 네. 어느 곳에 가든지 나는 항상 죄송한 거예요. 그냥 지나갈 때도 죄송합니다. 뭐 엘리베이터 탈 때도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 가서 한 2주 동안 있었는데 그때는 그 쉬운 쏘리라는 말이 나올 일이 없더라고요. 캐나다도 그런 느낌이죠.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네,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반대로 미안하다고 하면은 더 이상하게 생각해요. 그래요? 이거 내가 당연히 이것만 하면 네가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이게 뭐가 미안할 일이야? 캐나다는 이게 좀 장애 범주가 넓어서요. 네. 심지어는 비만, 당뇨도 장애인증을 발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장애인들도 이런 사회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거를 단순히 이렇게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보고 뭐 도와줘야 될 대상이 아니라 같이 어우러져서 살아야 되는 존재면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들이 같이 생활하는 모습을 뭐 강연이 됐던 언론이 됐던 그렇게 노출을 시켜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분들도 보면서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니 암벽 등반도 하셨다고요? 암벽 지역을 여행하신 거구나.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그 정말로 멋진 자연 경관을 가진 공원이 있어요. 절벽이 한 4-5m 정도 되는데 휠체어를 타고 그 입구까지 갔는데 이게 지구가 아닌 느낌인 거예요. 근데 물을 본 순간 수영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욕심이. 네. 그래서 이제 같이 간 친구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야, 나 저기 수영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니들이 좀 도와줄래? 그래서 오케이. 어깨 잡고 다리 잡고 이렇게 내려가려던 찰나에 그 주변에 관광객들이 몰려와가지고 네. 저를 다 잡아서 이제 내려준 거예요. 수영을 했어요. 하고 올라왔는데 그때까지 그분들이 본인들도 관광해야 되는데 기다렸다가 다시 저를 올려줬어요. 와, 근데 진짜. 어떻게 도와주는지를 아시더라고요, 정확히. 오. 네. 누군가가 도움을 주겠다고 오시면 절대 거절을 안 해요. 물론 혼자 하는 게 편해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도와주는 거를 한 번쯤은 내가 좀 빨리 가고 싶어도 알려드리면 다음에 다른 장애인 분들이 도움을 받을 줄 알잖아요. 도움을 주실 줄 알고. 또 여기 저는 또 거기까지 생각 못 했네요. 네. 저는 약간 마음이 급해가지고 도와주신다고 하면은 아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할게요 하면 저는 그냥 가거든요. 네. 근데 이런 또 배려가. 네, 그래서 제 주변에 이제 휠체어 타는 친구들한테도 누가 도움을 준다고 하면 물론 그 도움이 불편하고 어색하겠지만 한 번쯤은 관대하게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그런 게 장애인식 개선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을 접했을 때 어떻게 대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갖는 거, 네, 그런 것들이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이번에 이제 한국에 온 이유가 배우 활동을 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같이 휠체어 타는 사람 입장으로서 야, 휠체어 타고 배우를 한다는 이 생각 자체가 존경스럽기까지 하는데, 이번
영화를 찍을 때 그럼 에피소드들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에피소드도 참 많았어요. 되게 그 헐리우드 무비를 많이 찍었던 그런 세트장이었는데 감독님께서 철저하게 화장실 하나는 얘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 직원들한테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배려를 해주셨고, 액션 같은 건 없었나요? 액션은 입으로 이제 크게 소리치는 액션이 있었습니다. 입 액션. 입 액션? 네, 곧 개봉합니다. 입 액션 보실 수 있습니다. 입 액션. 그럼 좀 앞으로는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이? 좀 많은 경험들을 해보고 싶어요. 직장 생활도 더 해보고 싶고, 지금은 이제 캐나다에서 저는 이제 밀키트하고 닭가슴살, 오. 닭가슴살로 해서 요리가 워낙 재밌어요. 좋아요. 한국에 계셨으면 아마 제가 많이 출연 요청을 드렸을 텐데 아유, 아쉽습니다. 아마 또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위로와 희망과 용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 미라클! 와!